자,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줄 치면서 복습해 드릴게요. 가산세다 그랬으면 뭐냐면은 신고 납부하는 방법 배웠죠. 신고 납부할 때는 기간을 정해 둡니다. 기한을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취득하면 당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의무를 지워줘. 근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 벌칙을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조세의 일종입니다. 세금의 일종이야. 그럼 먼저 생각해. 가산세는 어떤 때 발생하느냐?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벌칙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칙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조세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은 뭐냐?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60일 이내 해야 돼.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세금은 이렇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은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 꼭 명심해요. 신고 안 해. 그러면 왜 신고 안 하니? 왜 적게 신고했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고지서, 보통 징수죠? 여기에 뭐가 인쇄돼서 온다? 가산세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뭐가 날라와요? 가산세가 날라와요? 가산세가 참세 일종인가? 가산 이러고 날라와요? 신고 안 하면,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해서. 신고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면은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서 오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요,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공부합니다. 자, 신고 납부 안 하면 고지서에 신고 안 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계산 문제 없어요. 숫자만 알면 돼요. 간단합니다. 과소 신고했다. 쩍게락도 신고했으면 10%만 붙습니다. 몇 프로? 10%. 무신고했다. 그러면 안 했으니까 곱빼기가 부과돼요. 곱빼기 20%.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다. 무신고했다. 부정이라는 건 사기야, 사기.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야. 일부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소 신고 하나, 무신고 하나, 부정한 방법이면 똑같아요. 40%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과소 신고, 일반적인 무신고다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야. 사람이니까 사업하다 보면 60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고의성이 없어. 그럼 세율이 쌉니다. 근데 고의성이 있어. 부정한 방법은 탈세하려고 일부러 신고도 안 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 과소신고는 사기면 똑같아요. 괘씸하니까 몇 프로 적용한다? 40% 적용합니다. 끝.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겠죠? 그럼 납부는 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국세는 작년부터 개정이 됐고요. 지방세는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12월 29일 날 통과됐어요. 근데 저항이 심하니까 1년 유예가 돼서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2월 2일까지는 유지하고 2월 3일부터 국세나 지방세나 이름이 똑같아졌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걸 대비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만든 사람들이 다 이씨인가 봐. 작년에 12월 29일 날 개정이 통과됐어요. 그럼 작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꼭 2022년 2월 2일까지는 개정되지 않은 걸 유지한다. 다 이씨들만 6명 모였나 봐. 왜 또 2월 2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월 3일부터 이렇게 용어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법은요, 이미 개정 통과 다 해놨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예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작년에 개정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항이 심하니까 6개월 유예를 해서 2021년도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은 개정을 적용하죠. 그 전까지 뭐야?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니까 빨리 여러 개 집 있는 사람 파세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죠. 집이 조금 있는 사람은 팔았어. 겁나서. 집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안 팔았어. 가진 게 돈뿐이 없으니까. 세금, 집값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파는 건 아깝다 이거야. 세금 내고. 그러니까 갖고 있죠. 많은 사람은 갖고 있어. 그리고 더 협박을 하니까 정부에서 증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년 매매가 좋냐, 상속이 좋냐, 증여가 좋냐, 부담부 증여가 좋냐, 매년 이걸 질문합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매매, 상속, 증여, 부담부 증여. 4개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그때 달라요. 세금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유리하게 불리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엔 상속도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려고 내 죽기 전까지 이거 못 놔.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상속,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속이 제일 이렇게 불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됐죠. 왜냐? 집값 계속 올라가. 근데 이 어르신이 연세가 오래될 때까지 살아계셔. 그럼 집값이 다 올라간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는 거니까 세금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상담 들어오면 그때 달라요. 절대 여러분 개업해서도 상담 들어오면 정확히 얘기해준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날 뒤통수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는 처음이 아니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 거 다 물어보고 온 사람이야. 이걸 계약서 한 장 쓰려고 허튼 약속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속얘기 다 안 하거든. 딴 데는 해. 하다 다니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자기의 속내를 요만큼 상황을 좀 숨겨요. 그리고 던져보는 거예요. 이걸 냉큼 물어. 계약서 한 장 쓰려고. 그래서 나중에 꽤 많은 손해배상 물어내고 소송 걸리고 승질나니까 폐업하고 나 3년 있다 돌아올 거야. 비백해갖고 3년간 폐업하고 놀러 다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은 정답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하다 보면 세법은 이렇게 넘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나 지금부터 공부하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돈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붙어요. 매일 이자식으로. 여기 아니에요. 이자처럼 이자식으로. 그럼 10만 분의 25가 붙는다는 것. 끝.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에 가산세가 붙어오는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2개가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또 배워, 양도소득세 때 또 배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몇 프로? 10%. 내가 이러니까 저 손가락 뭐지? 이러지 말고 10%란 얘기야. 그 다음 무신고 20%, 사기 부정 40%. 납부는 매일 이자식으로 얼마가 붙느냐? 10만 분의 25가 붙는다. 끝!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만 더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면 돼. 국세, 지방세 똑같다. 이런 것이 거기는 432쪽부터 434쪽 위에까지 나온 거야. 딱 요건데. 요걸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밑줄 치면서 해볼까요? 432쪽에 양괄호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 나왔죠. 가산금은 체크하세요. 가산금은 2월 2일까지는 살아남고 2월 3일부터는 가산세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체크. 2월 달까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가산세의 가산세 정의입니다. 가산세란 두 번째 줄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한다. 쓸데없고요. 그 다음 밑줄 가산세는 고지서를 보냅니다. 무슨 징수라고 그랬죠? 보통 징수. 국세는 어떤 말을 쓴다고 그랬죠? 정부 부가과세. 이거죠, 이거요. 국세나 지방세나 공통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럼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보통 징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신고해야 돼.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온다.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여기 자동차 대리점 가요. 제일 좋은 차 계약해. 계약한 다음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다 인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안 하고 견뎌. 그럼 뭐가 날라와? 고지서. 거기에 뭐가 인쇄돼서 와? 가산세. 여기에 붙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차를 갖다가 팔아버리세요. 손해본다? 손해보면 어때? 우리에게는 합격하면 개업해서 한 방이 있는데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중에고 하나는 돈 들어가면 돈과 관련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돈과 관련되면. 또 하나 욕 먹으면 기억이 오래 가요. 앞으로 저 강의하면서 사례로 실제로 여러분한테 오늘처럼 어디 가보세요.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오세요. 욕 뒤지게 먹어요. 그럼 기억이 오래 가요. 자동차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자동차를 갖다가 가서 제일 좋은 차 계약을 하려고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이거 취득세 얼마나 나와요? 물어봐요. 저보다도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듣고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그리고 몇 프로 나오는구나. 요거 한 다음에 커피까지 얻어먹고 다음에 한번 올게요. 욕 뒤지게 먹어. 기억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상담하는 것도 욕먹을 짓을 또 얘기해 드릴게. 그럼 기억이 오래 가. 이렇게 동네에서 욕 많이 먹은 다음에 합격을 하면 그 동네 떠야죠. 기억이 오래가. 우스개가 아니라 그런 거, 그런 게 싫어. 그런 게 바로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가산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33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가산금이다 그러면 체크. 이건 어차피 개정된 내용이니까 올해는 입문과정엔 공부 못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가산세와 가산금 요약이라고 돼 있는데
뒷페이지 나와 있는 건 보지 말고 구분란에 밑줄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요거야. 요거는 국세지방세 똑같아. 그러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밑줄 쳐볼까요? 국세 기억 밑줄 신고 불성실 가산세 A 부정 동그라미 부정 몇 프로? 40%. B 밑줄 무신고 몇 프로? 20%. C 과소신고 몇 프로? 10%. 니은 밑줄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부터 매일 10만 분의 얼마? 25%로 하면은 0.025%가 나오는데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10만 분의 25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괜히 0.025%로 공부했다가 10만 분의 25 나오는 순간에 기절합니다. 절대로 10만 분의 25가 왜 0.025%가 되는지는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밤새입니다.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른쪽에 지방세 똑같아요. 기억 밑줄 신고불성실가산세 A 동그라미 부정 몇 프로?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니은 밑줄 납부지연가산세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괄호 안에 동그라미 75% 한도. 국세 똑같은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25야. 그러나 지방세는 어떻게 될까? 가산세가 금액이 많아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방세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100분의 75. 다시 말해서 몇 프로 한도로 계산해라? 75%. 국세는 한도가 없어.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그 박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끝. 자, 여기 보세요. 정리합시다. 얘는 나올 때가 됐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안 나오면 말고. 자, 첫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에 벌칙이 붙어서 오죠. 뭐가 있어요? 가산세.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가산세는 첫째, 신고,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 부정 40%,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국세는 한도가 없지만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 몇 프로 한도가 된다? 75% 한도다.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 몇 프로? 40%. 납부지연가산세는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요 두 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개정된 다음 2월달 강의 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다는 얘기죠. 몇 프로 한도가 된다? 75%. 요거는 뭐냐? 동그라미 3번 여기 써놓은 거는 기본서 강의 때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개정된 내용. 가산금이라는 게 가산세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아껴두는 거예요. 보지 마. 그래서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이름은 뭘로 통일이 됐다? 국세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됐다. 끝.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34쪽에 박스에 보통징수라고 왼쪽 나와 있죠. 요게 체크. 내년 2월 3일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상황을 얘기해 놨습니다. 오늘 보실 필요 없어요. 끝. 가산세는 얘만 알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19번 양괄호 19번 밑줄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아까 설명드렸죠? 어디부터 보느냐? 재산부터 밑줄 치세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괄호 안에 매각을 경매기관에 대행시킬 때가 있겠죠. 그럼 수수료 줘야죠. 이것도 비용에 포함이 된다는 것.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하나 더 요령 가르쳐 드릴까요? 이 기본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있잖아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엔 이 지문이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하다못해 체납처분비 그 두 줄은 매년 나올 때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토시도 안 틀려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괄호 열고 대행하면 수수료 포함한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면은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22번에 밑줄 지방세정보통신망 인터넷이죠. 이걸로 신고하는 걸 23번 밑줄 전자신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납부하면 24번에 뭐라고 그러죠? 전자납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5번에 전자송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송달이다 그랬으면은 인터넷에다가 공시를 하는 거, 보내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메일 주소로 보내주는 걸 전자송달, 서류 보낼 때.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상대방이 서류 작성할 때 이메일 주소 쓰죠? 거기로 보내는 걸 전자송달이라 하더라. 요거는 기본서에서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고 나머지 우리가 27번 밑줄 체납액. 체납이라는 것은 납부가 연체됐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냐? 밑줄 지방세, 체납처분비가 우리가 체납액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8번에 밑줄 징수금. 징수금이라는 것은 밑줄 지방세 플러스 가산금 플러스 체납처분비.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거둘 금액을 징수금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거둘 건 뭐야? 세금이 있겠죠. 지방세. 그 다음에 이자 있겠죠. 밀린 거. 가산금. 그 다음 압류할 때 비용 들어간 거 있겠죠. 체납처분비. 징수금이라는 건 받을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9번에 밑줄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도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텐데 거기에 밑줄만 치죠. 1번 혈족, 인척, 2번 임원, 사용인, 3번 주주, 출자자. 쉽게 얘기해서 특수관계인은 뭐냐? 이거예요.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혈족이죠. 친족.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우리 회사 종업원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수관계인 세법 개념은 내가 가져다 주는 돈에 의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면 다 나의 특수관계자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죠. 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종업원은 내가 주는 월급으로 생계 꾸려나가죠. 또 종업원의 가족도 내가 주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죠. 그러니까 종업원도 되고 종업원의 가족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주주라든가 출자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친족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 있죠. 죄송합니다. 이분이 독거노인이셔. 미안해요. 근데 어디 가 계실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옆집에 원룸을 빌려드리고 생활비를 대드렸어. 혈족, 친족은 아니지만 내가 드리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니까 독거노인도 나의 특수관계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36종 나와 있죠. 자, 이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나왔죠. 요 단원도
내년엔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은 뭐가 되느냐? 요거 어렵습니다. 볼까요?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책에는 없어도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괜찮겠어요? 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올 만한 걸 다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납세 의무가 나왔어요. 그럼 납세 의무가 뭐냐? 어이구. 자, 납세 의무다.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죠. 요건 세 가지예요. 순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야죠. 즉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죠. 부동산 취득도 안 하고 비가 오네, 심심한데 취득세나 내려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유머도 안 맥히고. 그럼 성립을 했으면 내가 신고서 작성해야 돼. 신고서 작성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내가 금액을 정해야 돼. 금액을 정하는 것을 확정이라 얘기해요. 금액을 정한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이 나와 있는 걸 납부를 하면 그 취득세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겠죠. 이게 항상 순환이 되는 거야. 해서 성립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내야 되겠죠. 고지서 날라왔다. 금액이 확정됐죠. 이걸 기한까지 납부하고 왔다. 그러면 그 재산세 올해는 소멸이 되겠죠. 또 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가 순환이야.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예와 예입니다. 예 아니면 예가 내년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나와야 돼. 그럼 성립은 뭐가 나오는 거냐? 성립 시기.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느 날이냐? 그 날을 시기라는 세법에서 용어를 써요. 시기가 3개가 나옵니다. 미리 할게요.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이걸 취득시기라고 시험에 나와요. 시기, 취득일. 언제가 팔은 날이냐? 양도시기, 양도일. 언제 의무가 성립되느냐? 성립일을 성립시기라 얘기한다는 게. 시기는 딱 3가지 용어가 나와요. 취득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일. 양도시기는 양도일. 성립시기는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립일은요, 이름에 힌트가 자꾸 나와. 노골적으로 세법은 힌트 준다고 그랬죠? 세법 문제 볼 때 힌트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꼭 고득점 하라고. 근데 그게 안 보인대. 그렇다고 내가 돋보기다 사드릴 수 없고, 그거 찾는 연습을 1년 동안 하는 거야. 언제? 입문 과정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첫째, 성립 시기는 언제가 의무가 성립되느냐? 제가 이름을 줬어요. 때. 어느 때를 성립일로 보냐 이게. 지문에 힌트가 나와? 다 나와요.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득하는 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시험 문제야.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취득세 나왔네? 그럼 힌트야. 언제 성립돼? 취득하는 때. 표정이 되게 어렵네. 이래? 등록면허세 언제야?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패밀리가 이때 또 나와요. 재산이 있으면 내는 게 뭐가 있죠?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은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재산이 있으면 내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그럼 이러한 지방교육세만 빼고 나온 거예요. 걔는 부가세니까 빼고. 재산세 패밀리 중에서 3가지.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 요거는 3개가 있어요. 뭐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작년에 독립문제로 오래간만에 나왔어. 3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잠수할 거야. 요 두 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5천만이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 재산은. 일일이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합니다.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됩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 그 날짜를 뭐라고 그러냐? 과세 기준일이라 해요. 세금을 매기는 부과하는 기준일이야. 콕 찍어서 몇 월 며칠이냐?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6월 1일 날 재산이 있다. 그럼 올해 재산세 내야 돼. 그럼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죠? 내년에 6월 1일 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버려. 그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잖아. 그럼 내년에 재산세 안 내는 거예요. 대신에 노숙하시겠지만. 이거야. 항상 6월 1일 기준이야. 궁금하면 해보라 이거야. 6월 1일 날.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올해 재산세를 회피하려면 5월 말까지 잔금 다 받아야 돼. 그럼 올해 재산세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차이가 있어. 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잔금을 5월 말까지 받으려고 그래. 올해 세금 안 내려고. 근데 매수인은 올해 세금 안 내고 싶어. 그럼 잔금을 6월 1일 지나고 내겠다고 우기는 거야. 말 이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싸우면 계약서도 안 쓰니까 여러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재산세는 도 아니면 뭐예요? 1년치 내는가 안 내는가? 시험에 이렇게 유치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5월 5일 날 양도를 했다. 갑이 을에게. 그럼 갑은 1월부터 5월까지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요때까지 재산세 내고 매수인은 5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재산세 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해 보잖아. 근데 이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내야 돼.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된다. 6월 1일 날 소유자가 되니까. 너무 계산을 빨리 해줬나?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도 아니면 뭐지? 네가 몇 개월 보유했으니까 그건 네가 내 몇 개월치 내. 이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매도인은 잔금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 말 이해 가셔? 그날이 6월 1일 과세기준이야. 그 날짜에 재산이 없다. 그럼 재산세 내 안 내?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나와. 원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이 됐어요. 작년에, 올해. 근데 몰라도 돼. 주민세. 재산세와 주민세는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 재산은 1년 중에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주민은 사람이야. 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세 내요. 여러분들 얼마 내나요? 개인이면 뭐 한 6천 원 정도 내는 분이 있고 10,000원 내는 분이 있는데 안 내는구나. 그럼 다 말소가 된 거예요. 이 똑같아요. 주민세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니까 1년 중에 하루를 기준일로 선포해요. 국민 여러분, 이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 과세합니다. 그 날짜가 7월 1일로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7월 1일, 8월 1일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7월 1일로. 그럼 7월 1일 날 주민등록상 나와 있으면 주민세 내. 6,000원 또는 10,000원. 근데 7월 1일에 주민등록이 없다. 그러면 주민세 안 내. 그럼 또 우리가 또 실행을 해봐야죠. 내년에 일부러 말소를 당해. 그럼 주민세 안 내는 거예요.
그 6천 원 안 내려고 나중에 과태료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이 오래 가잖아.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7월 1일 기준일이고 제사는 6월 1일 기준일이 된다. 이 날짜만 알아두시면 끝나겠죠. 이해 가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운 건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혼자서 나타나는 세금이 아니야. 얘는 부가세라고 그랬죠. 딸리 내기야. 엄마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교재에서는 지방세, 국세 나눴습니다만은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되니까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밑줄 쳐드릴게. 자, 그러면 요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독립세죠. 여기에 뭐가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얘는 혼자 나타나니까 독립세 또는 본세라고 얘기하고 얘는 쫓아다닌다 부가세라 얘기했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부가세는 뭐냐 하면 쫓아다니는 세금이에요. 혼자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다니는데 얘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핫도그 먹고 싶은데 엄마는 순댓국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럼 결국 어디로 가요? 핫도그 먹으러 가요? 순댓국 먹으러 가요? 여러분의 그 과거의 경험이야. 다 애가 뭔 죄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는 결정권이 없어. 딸리 내기는 엄마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엄마를 뭐라고 그래? 독립세 또는 뭐라고 그래? 본세.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덩달아 성립한다 이거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엄마를 뭐라고 그런다? 본세. 한국 엄마야, 한국 엄마. 이름이 짧아. 본세의 납세 의무. 왜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드냐? 그게 나오니까. 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잘 봐요. 이게 참 짜증나는 거예요. 취득세도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지방교육세가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나오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나오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딸리네야. 딸리네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엄마가 성립될 때 덩달아 성립되죠. 그래 안 그래? 엄마가 본세 아니야. 근데 왜 세법에서는 그냥 똑같이 얘랑 본세의 이름을 얼마나 좋아. 근데 농어촌 특별세만 본세라는 용어를 써. 왜? 한국 사람이야 엄마가. 근데 얘는 뭐냐? 지방교육세는 똑같은 딸리네지만 엄마가 외국인 엄마야. 이름이 길어. 이름이 뭐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엄마 이름이야. 욱하잖아요? 똑같은 본세 그럼 얼마나 좋아 공부할 때도. 엄마가 외국인 엄마야. 외국인 엄마가 뭐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엄마야.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인데 농어촌 특별세는 한국인 엄마, 본세, 엄마 이름이.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외국인 엄마야. 길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 앞으로 1년 내내요. 이게 다 외우기 힘들다. 의가 나오면 앞에가 엄마야. 의가 나오면 앞에가 엄마야. 재밌는 건 괄호가 틀리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괄호를 뭐 본세인데 반세 이렇게 안 나와. 그 과세 표준인데 그 고노모 과세 표준 이렇게도 안 나와. 괄호는 무조건 엄마는 틀리게 이름 안 나온다 이게야.
그러니까 본세의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다 필요 없어.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하지 않느냐. 똑같이 딸리 내기는 엄마 성격에 따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엄마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로 가도 우리는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걸 똑같이 하지 꼭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욱하다는 얘기죠. 제가 욱할만 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와요. 힌트가 나와. 수시부가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시부가는 어떨 때 하느냐. 자, 보세요.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뭐예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5월까지 기다려줘. 5월에 받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갔다 혼날 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이따 갈게요. 그쪽으로 내일. 이분이 내년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걷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이게 세금이야. 무서운 거야. 딴 분들은 제때 낼 것 같아. 선하게 보여. 그래서 5월까지 기다려줍니다. 아, 이분한테 큰일 났다. 괜히 아까 이분들한테 선하게 보여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선하게 보여. 근데 세금을 과거에 떼어먹힌 이력이 있다든가 5월까지 기다렸다가는 못 받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리지 않고 돈 생길 때마다 걷어. 이걸 수시부가라고 해.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야. 그럼 왜 저분은 수시로 걷을까?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뭐냐? 이분은 왜 5월까지 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우리끼리는 떼어먹힐 우려인데 이걸 시험에 떼어먹힐 우려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포장을 했어. 수시부가할 사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수시부가할 사유라고 썼다는 건 떼어먹힐 우려를 얘기하죠. 떼어먹힐 우려가 발생하면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 가세요? 항상 재산세도요 7월달 9월달에 고지서 날라오죠. 딴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 근데 떼어먹힐 우려가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걷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법은요 수시부가 제도가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기한을 정해줘. 근데 이분은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걷는다. 왜?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떼어먹힐 우려를 수시부가할 사유라고 얘기한다. 요거 이해 가시겠어? 좀 어렵죠? 됐어.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제대로 성립 시기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항상 얘가 정답일 확률이 커요. 소득세 정답일 확률이 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소득세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어요. 과세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과세기간이 있는데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몇 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이 있어요. 뭐가? 소득세.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는 똑같아. 그러면 과세기간이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개업을 했어. 사무실이 있어. 그럼 1월 1일 날 사무실 문을 열면서 야, 올해 나 계약서 100만 장 쓸 거야. 세금 내야지. 이래요? 아니죠. 12월 31일 올해를 보내면서 하늘에 눈이 펑펑 내려요. 사무실 문을 잠그니까 눈이 펑펑 내려. 보면은 1년 동안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죠. 공부를 한 시간 말고 처음으로 내가 자격증 따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1년간 끝나는 날 거기에다 눈까지 오면 미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 내가 그 고생해서 공부할 때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격증 따고 계약서 쓰다가 또는 계약서를 딴 데다 뺏기고 이런 우여곡절.
그래서 사업에서 돈을 좀 벌었다. 계약서 썼다. 그러면 그날 끝나는 날, 야, 올해 내가 계약서 많이 썼구나. 내년에 세금 내야지. 따라서 언제 성립이 되느냐? 과세기간이 있는데 이날이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성립이 돼요? 장사 끝날 때 성립되는 거지. 시작은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말 이해가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콕 찍어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 되죠. 왜 얘가 시험에 틀리게 항상 나오느냐? 소득세는 알겠는데 과세기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야. 성립식이 나왔을 때 시험 때까지 내가 무지 강조합니다. 소득세를 제일 먼저 보라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릴게. 틀리게 항상 나와. 뭐라고 나오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된다. 이게 단골 메뉴야. 여기에 넘어가요. 소득세. 맞아. 소득이 발생하는 때 왠지 그럴듯해 보이잖아. 틀리게 유도하는 거죠. 과세기간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세법은, 공인중개사 세법은 전문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유도하는, 헷갈리는 걸 내는 거야. 소득세니까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럴듯해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맨날 한 번은 소득이 발생할 때, 두 번째는 소득을 얻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과세기간이란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성립시기가 나오면 제일로 위험한 놈이 소득세입니다. 과세기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과세기간을 미리 설명한 거야. 그럼 과세기간은 1년인데 첫날이겠어? 마지막 날이겠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아침이다 그러면 아침에 사무실 열면서 야, 오늘 계약서 200장 쓸 거야. 세금 내야지 그래요? 하루 끝난 다음에 오늘 계약서 10장 썼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끝날 때. 뭔 말인가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아니 한 번 더 준비된 거 있어요. 중간 예납 소득세가 있어요. 자, 그냥 소득세 1년 과세기간. 중간 예납은 중간 예납 기간이 있어.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오잖아. 중간이래 중간. 과세기간은 몇 년? 1년. 중간은 몇 개월? 오, 대단해. 1월부터 6월까지가 중간 예납 기간이야. 그럼 이것도 1월달일까요? 6월달일까요? 그렇지. 6월 30일.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콕 찍어 6월 3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콕 찍어 12월 31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1년, 중간 예납 6개월 끝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고집 부려서 중간 예납 6개월이야. 7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부터 6개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되시겠어요? 중간예납 소득세는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6월 30일. 얘는 1년이니까 12월 31일. 그 다음에 힌트가 나오죠.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 잘 보세요. 증여 받으면 세금 2번 내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죠. 어이? 그럼 취득세도 취득하는 때,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야. 그러다 보니까는 취득세랑 헷갈리잖아. 그 재밌는 건 증여세는 증여란 말을 꼭 집어넣어줘요. 아주 답을 준다니까 문제에서. 취득세 취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지문의 힌트가 나. 자, 정리하면 요겁니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6월 1일, 그 다음 주민세 7월 1일,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소득세 12월 31일, 중간연합소득세 6월 30일, 상속세 상속 개시될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지문에 힌트가 나오잖아. 그 다음 마지막 인지세. 인지는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계약서 쓰죠. 그럼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되니까 요건 언제가 된다? 계약서 쓸 때. 근데 계약서 그러면 좀 더 돈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세련된 말로 과세문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계약서를 작성할 때인데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끝. 여기까지가 12개가 성립 시기의 전부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 안에 답 있는 거야. 1년간 해볼 만하지 않겠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13개가 다 떼인데 이게 지문에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게 답이야. 그럼 문제 지문에 힌트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이걸 찾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나왔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걸 여러분이 맞냐 틀리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지. 전혀 힌트가 없는 게 아니야, 세법은. 상속세, 상속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밑에 옆에 상속이란 말이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1년 내내 하면 그거 안 되겠어. 60점인데? 표정이. 할 수 있다니까요. 공부한다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재에서는 너무 많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12가지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는데 밑줄 한번 쳐드릴까? 자, 436쪽에 보면은 양괄호 1번에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나왔죠? 1번 밑줄 취득세, 밑줄 취득하는 때. 2번에 나온 것은 기억만 공부하면 됩니다. 기억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첫째 줄 맨 끝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끝. 면허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4번 패스. 5번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기억만 공부해도 되죠. 사업소분 몇 월 며칠? 7월 1일만 보면 돼. 주민세는요. 그 다음에 7번 밑줄 기억만 밑줄 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이 똑같아요. 재산세랑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엄마가 성립될 때라고 그랬죠. 엄마가 외국인 엄마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양괄호 2번의 밑줄 국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1번은 동그라미 소득세만 공부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리고 앞에 써놓을까요? 소득세 앞에다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시험에는요, 그냥 소득세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양도소득세로 나올 때 있고 종합소득세 나올 때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2번 상속세,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자가 꼭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한국인 엄마죠. 이름이 뭐야? 본세. 6번 밑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된다는 것.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납세 의무가 나왔을 때 오늘 성립에 관한 것만 했어. 확정은 간단합니다. 소멸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나올 것들만 추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잘 들으셔요. 다음 시간에는 요게 조세총론 끝이야. 요거 첫 시간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괜찮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하고 기본적인 용어는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원래 나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다 오늘 끝낼 수도 있지만 구태여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때요? 오늘 요 설명 어려운 것들 많이 배웠는데 설명 들을 때 이해는 가십니까? 집에서는 절대로 공부하지 말아요. 다른 과목들 공부하세요. 1차, 2차 같이 보시는 분은 1차 과목 민법에 관한 것 좀 공부 많이 하시고 세법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끝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갈 거니까. 이때 감동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세총론에서 우리가 대부분을 다 했고요. 용어 자체가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까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것만 체킹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나와서 현장 강의 들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한 분이 오늘 애 일 때문에 가야 된다고 중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어우, 남자분이 가슴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양해를 배려해 주시니까. 근데 이 얘기하면서 잘못했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내가 감동 먹었다 하니까 다음 주에 나 다 감동 주려고? 그럴까 봐 괜한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사장님들 좀 고생하셨는데 이해 가셔? 이해 가셔? 다음에 또 이해 잘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